급등주의 요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뉴스가 나와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 제품 사 먹으면요, 그 음식 사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아파서 들어 눕는데 누가 그거 사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의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급등주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급등주 강의, 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다 보면은, 이런 게 급등주였구나. 내가 무언가를 좀 잘못했구나. 이런 반성의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제목이요. 초보들만 매수하는 위험한 급등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급등주는 초보만 삽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급등주로 수익 낸 사람 없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뭡니까? 네, 이제부터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초보들만 매수하는 위험한 급등주라고 잡아놓은 이유가 강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급등주는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뭐 한문으로 좀 썼어요. 급하게 상승하는 주식.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요, 급등주란 단기간에 그 가치가 급상승한 주식을 말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단기간에 그 가치가 급상승한 주식. 정말 맞나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바로 단기간에 그 주가가 급상승한 주식,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조금 판단을 좀 해봅니다. 단기간에 그 주가가 급상승했다라는 그 내용이 더 맞지 않겠어요? 사실은 기업의 가치가 단기간에 변할 수는 없거든요. 회사가 100억 원 매출을 하던 회사였는데 한 달 사이에 갑자기 200억 매출을 뛴다거나,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뭐 1000억 매출을 뛴다거나, 공장이 하나였는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2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단기간에 가치가 급상승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뭐가요? 주가가 급상승한 주식을 급등주라고 일컫는다. 급상승하면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급상승했다라는 그 부분 자체가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내가 매수한 것보다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수익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식에는 매매라는 것이 있겠죠. 주식을 사고 파는 것. 그래서 주식 매매라는 것은요, 매수, 사는 것, 매도는 파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사실은 매수는 사는 것, 매도는 파는 것. 자, 그럼 여기서 매수라는 것을 한번 띄워놓고 생각해 볼게요. 매수가 많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상승하죠. 당연하죠. 왜? 매수라는 뭐예요?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매수가 많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많다.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딸리겠죠.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서도 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다 아는 거 있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 물건은 한정적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매도는요. 매도가 많다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라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에 많이 올라왔다는 아까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갔다면 뭐예요? 그 다음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매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매수가 들어왔다.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랐다면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그죠? 네, 주가가 그렇다면 단기에 많이 올랐다면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랐다면 어떻게 해요? 단기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이 바로 이 단기 상승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요. 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까? 주가가 왜 올랐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때 매진 행렬 막 이래가지고 이야기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데 막 없어. 옛날에 그 허니버터 칩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옛날에 아이들 키우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터닝맥 카드라고 아시나요? 그 장난감. 네, 터닝맥 카드의 악몽 그런 게 있었죠. 그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게 있죠. 막 아이들이 수요가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말 살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새벽에요. 이마트에서 그 판매를 하는데 이마트의 그 터닝맥 카드의 주요 그 상품, 그 에반이었나요? 그 주요 상품 캐릭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마트가 10시에 열잖아요. 근데 제가 7시 반인가부터 가서 줄을 서서 네, 그 제품을 사려고 줄을 섰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정도죠. 웃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 터닝맥 카드는 원래 12,000원, 15,000원 그랬는데 판매가 될 때 뭐 4만원, 5만원에 팔리기도 하고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단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그 이후에 이제 뭐 주가가 좀 많이 다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 터닝맥 카드 효과로 이 손오공이라는 주식이 단기간에 큰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생을 하고 우리 아이에게 터닝맥 카드를 비싼 돈을 주고 사주면서 저는 손오공의 주식을 매수해서 네, 100%의 수익을 그때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단기 상승의 핵심이에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주가를 밀어 올린다. 왜 올랐을까?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인싸가 되는 거지. 뭐 동네 아이들에게 으쓱 될 수 있는 거야. 이 장난감이 있어야지만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어. 또는 뭐 허니버터칩 그거 너무나 맛있다더라. 한번 먹어보자. 네. 예전에 그 참이슬이었나요? 아니면 처음처럼했나요? 거기서 이제 뭐 그 뭐예요? 그 소주가 새로 나온 거 있었잖아요. 뭐 과일 소주 같이 생긴 거, 네, 유자인가요? 뭐 오렌지인가요? 그 과일 소주가 새로 나오면서 그것도 막 인기가 난리가 아니었었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사람이 확 몰리게 되면 그 주가가 팡 뛰게 되고요. 물건은 못 구해야 하니까 못 구한 만큼 더 안달이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그것들이 다 하나의 이유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호재. 네. 좋은 뉴스. 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다. 그 음식을 먹으면 정말 맛있다더라. 이거 나도 해보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 제품의, 그 상품의 희귀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급등주의 요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뉴스가 나와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 제품 사 먹으면요. 그 음식 사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아파서 들어 눕는데 누가 그거 사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장난감은 그냥 비싸기만 하지 갖고 놀면은 하루 만에 망가진대. 누가 그거 사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좋은 뉴스들.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이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맛이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뉴스고 호재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효용성을 가지고서 막 사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라고 지금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1차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야. 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연애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나가는 어떤 예쁜 이성과 또는 멋진 이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씩 한번 웃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등등등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말면 그거는 그냥 단기간에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한번 씩 웃고 지나가는 걸 보고서 내가 잡았어. 날 보고 왜 웃어요? 관심 있어요?
식사 한번 할까요? 식사 한번 할까? 이거는 좀 너무 옛날인가? 네, 아무튼 뭐 차를 한잔 할까요라든지, 네,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연속성이 만들어지게 돼서 연애를 하게 되고요. 결혼도 하게 될 수 있겠죠. 백년해로. 또 뭐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연속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좋은 뉴스에 대한 부분, 호재, 결혼까지 가서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은 좋은 뉴스가 아닌가요? 네. 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네. 어쨌든 이 좋은 뉴스가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지나치는 것과 그 다음에 길게 흘러가는 것과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의 어떤 포지션이 만들어졌는데, 이 연속성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재료의 강도, 세기,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 재료가 얼마나 센지, 난 이 사람이 딱 마음에 들었어. 근데 처음에 볼 때는 마음에 들었는데 갈수록 별로야. 그러면은 금방 헤어지겠죠. 근데 만날수록 더 좋아. 네, 너무너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 이렇게 되면은 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사람이 좋아지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료가요, 처음에 빵 하고 튀어올랐어요.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이목을 끌었어. 그런데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것이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연결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이제 급등주라는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어떤 주도주 패턴으로도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도와 세기에 따라서 이 생존 기간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급등주에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급등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어요. 그만큼 좋은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이 강도, 이 뉴스의 강도,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중장기 주도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자의 연속성, 즉 급등주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무조건 그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재료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재료의 성격이 강한지, 약한지, 길게 갈 것인지, 짧게 갈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급등주로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아닌 급등주들은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통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 차트.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